안녕하십니까. 장미를 교배 육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미 교배 육종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어떤 그런 이제 장미를 만드는지. 장미 육종은 이게 전 세계 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전문 기업, 그리고 사실 수많은 아마추어 육종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아마추어 육종가들은 또 아마추어 육종가들만의 그 품종을 모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개인 육종가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는 또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그 것에 이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요. 아무래도 이제 정원장미 같은 경우는 향기가 굉장히 강한 거, 그리고 이제 그 봤을 때 아름다운 거. 이제 아름다움의 이제 가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그 꽃이 항상 많이 피고, 오래 피고, 그 다음에 수영이 예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그 젖먹이 없이 본인의 뿌리가 굉장히 강한 친구,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장미 육종은 실제로 교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함께 보시죠. 먼저는 그 부모 장미를 무엇끼리 교배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본인이 장미를 많이 키워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같은 부모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특징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친구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육종이 물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교배를 함에 있어서 작은 숫자의 그런 그 엄마, 아빠 그 장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은 사실 장미 정원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후보 부모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부모본을 내가 가지고 교배를 해주면은 좀 멋진 친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이상적인 조합을 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농업적 가치가 있거나 관상적 가치가 있으면 이런 친구들을 교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생산되어야 합니다. 즉, 열매는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종자가 생산이 많이 안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육종이 어렵죠. 꼭 교배를 해가지고 자손을 얻어야 되는 그런 거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써서 꼭 종자를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교배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먼저는 식물은 이게 자웅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본인의 꽃가루가 본인에게 이렇게 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꽃가루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사실 지금 꽃가루가 지금 많이 지금 익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꽃봉오리가 한 살짝 열렸을 때,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열렸을 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이쪽 부분에 이게 열리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익지 않아서 여기는 지금 익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들을 작은 그 가위나 이게 그 꽃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장미의 경우는 이제 핀셋 같은 걸로 해주면 좋죠. 국화 같은 것은 이제 가위를 해서 잘라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위에 앤서를 이걸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다 잘라버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잎을 제거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상황 이제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또 이렇게 남는구나. 자, 지우는 것이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게 모은 꽃가루는요. 어, 작은 용기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신에 이제 어, 이게 어떤 식물에서 나왔는지 다 이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채취한 이 꽃가루만 사실 모으기는 쉽지 않으니까는 이게 이제 꽃밥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함께 건조시키고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건조시키면 이게 수술이 이렇게 꽃밥이 터져가지고 꽃가루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잘 건조된 이것을 상온에 두면은 뭐 며칠 정도 가고요. 그것을 잘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그러면은 대략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가고요. 만약에 그것을 냉동고에, 냉장고가 딸려 있는 냉동고에 넣으시면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냉동고만 있는 냉동고 있잖아요. 요즘 잘 나오던데. 그런 곳에 넣으면은 이게 재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략 한 1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꽃가루의 그 생명력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암술 머리에 이렇게 끈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색이 이제 정말 잘 나왔는데요. 암술 머리에 이제 이렇게 끈적이는 모습을 보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이, 이 부분은 지금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거가 된 상태여야 되고요. 이렇게 열려 있어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열려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고 이렇게 끈적이는 것이 이렇게 나올 때 붓을 이용을 하던 아니면 뭘 이용을 하던 간에 꽃가루를 잘 묻혀주시면 됩니다.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이제 이 대략 5월, 6월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잘 묻혀주시면 되고요. 이게 잘 묻혀주면 그 다음 날 정도에 암술이 어, 이렇게 그냥 그 쭈그러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게 이제 교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해서 두 번, 세 번 정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교배가 되었으면 이게 이제 그 암술이나 또는 꽃잎이 이게 그
쭈그러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날 정도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그 교배가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림이 잘 나왔네요. 이게 이제 잘 교배가 되었으면 먼저는 이렇게 보호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벨링을 함에 있어서 꼭 엄마, 아빠를 써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를 꼭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음흠. 엄마, 아빠를 써주시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요. 이게 그 육종하는 데 있어서 꼭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4일 정도 지나면은 굳이 봉투를 계속 씌워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배가 성공을 했다면은 사실 꼭 2, 3주가 아니더라도 금방 시방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한 2, 3주 정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시방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게 교배가 잘 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잘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는 지금 라벨이 지금 없는데요. 라벨이 있어야 맞겠죠? 그 다음에 화분 발화의 그 최적 온도는요. 온도가 대략 한 20도에서 30도, 20, 한 3도에서 30도, 상대 습도는 60에서 6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5, 6월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꽃이 그 이후에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8월에도 피겠죠.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5, 6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을 정도도 사실 한번 그 욕심을 내볼 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겠네. 교배 전에 식물체를 약 한 4도씨에서 한 달간 저온 처리를 하면은, 열매와 종자 형성률이 증가한다. 이거 그러면은, 음, 화분에서 제거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반복 수분, 이건 이제 꼭 교배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게 반복 수분이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되냐면은, 사실 그 전에 그, 여기 보시면은 이 재홍을 한 것을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조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다 에너지를 들여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재홍을 할 때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옆에 있는 그 작은 꽃들, 그러니까는 이 꽃, 이 꽃의 그 외에 있는 이런 이제 같은 가지에 있는 이 옆에 이제 작은 꽃들이 있을 겁니다. 이 꽃들이 개화 시기가 다를 것 같으면 사실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벨을 달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다 이쪽으로 쏠려 들어가라고 옆에 있는 개화 시기가 다를 법한 작은 꽃들은 그냥 제거를 해 주시면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리로만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어, 작업하기 편리하게끔 여기 이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복 수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루나 며칠 사이에 뭐 2, 3회에 거쳐 가지고 다시 한번 수분을 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수확을 할 수가 이제 나중에 수확을 할 수가 있죠. 9월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가을에 이제 굳이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겨울에 수확을 해야 되겠죠. 완전히 붉게 익기 전에 그때 이제 이것을 수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위로 이렇게 절반 정도 잘라가지고 이 씨앗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에 작은 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하시면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물로 씻어가면서 하셔도 좋고요.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믹서로 그 샐러드 만드는 믹서 있거든요. 이거로 사실 한번 살짝 한두 번 정도 그 열매를 갈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씨앗이 쉽게 추출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좀 노하우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전정 가위로나 뭐로 이렇게 다 일일이 한 번씩 잘라가지고 양이 적으면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괜찮죠. 잘라가지고 종자를 잘 씻어가지고 이게 씻는 게 이제 오염물질도 그렇지만 이 작은 털들 이거 엄청 날리거든요. 이것을 음, 잘 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씻고 이제 종자를 음, 이게 저 살균제 그 나노람 뭐 이런 것에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이거 몇 분 정도 넣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넣어가지고 소독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 소독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잘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이 씨앗이 담긴 지금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키친타월에 키친타월에 이것을 그 담아가지고 담아가지고 어 담아가지고 그 키친타올에 담아가지고 이 젖은 키친타올이라고 해야 되겠네. 젖은 키친타올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싸서 이렇게 지퍼백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때 이렇게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젖은 키친타올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락앤락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2달간 보관을 합니다. 2달 정도가 제가 이제 저 한 달, 2달, 3달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2달 정도 보관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발화 억제 물질이 분해가 되어가지고 휴면이 타파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어, 이런 식으로 배양토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작은 화분인데요. 굉장히 넓은 곳에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자의 개수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파종을 하시고 온도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 사실 저온에서도 이제 얼지 않을 정도면 발화 다 하고 잘 큽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얘들이 이제 발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먼저 발화된 친구들이 나중 보면은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화된 친구들을 위주로 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발화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정도 있으면은 금방 또 꽃이 피거든요. 그때 또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교배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가장 그 새로운 다양성을 창조하는데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교배하는 것이 참 예술은 예술이죠. 그래서 좀 욕심을 낸다면은 이 야생종과 이 이제 품종으로 나와 있는 로사 하이브리다 이런 것들과 한번 교배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고 또는 야생종과 야생종 뭐 예를 들어서 찔레하고 도로가시나무 이런 것들을 교배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조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연구실과 이제 협조해 가지고 이런 그 엠브리오 레스큐 그러니까는 열매가 이제 맺었는데 조금 있으면은 열매가 퇴화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식물은 참 좀 신기해요. 좀 이게 내가 잘 못 키우겠다면 지워버리거든요. 없애버려요, 종자를. 그 전에 이 친구들을 꺼내가지고 조직배양 상태, 그러니까 묵윤 상태에서 배지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식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식물을 얻기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새로운 장미를 이렇게 만들어 내신다면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그 다른 품종과 비교해 가지고 견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그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어떻게 상용화를 할 수 있을지 상용화가 한번 잘 되면 1년에 로얄티로 뭐 몇천만 원씩 또는 몇 억씩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취미 육종가에서 전문 육종가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꿈꿔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취미 육종가로 시작을 해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 안태호였습니다.